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께 정영환 교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의 제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 표현은 좀 약하지만 빨간 줄을 쳤는데 김종률을 서울 마포을 총선 출마를 지지한 것은 오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단을 보시면요. 인재 영입은 좋지만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마포을에 공천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천위원장이 자신의 이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요새는 하도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 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간단히 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하고 이 김건희 여사는 출신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고향이 같단 말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15살에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찍 여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계셨는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같은 고향이고 김건희 여사 아버지를 잘 안다는 명목하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가 자칭 대북 전문가다 또는 통일 전문가다라는 이 명목으로 카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접근 자체가 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또 본인이 대북 전문가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에 좀 마음을 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 후에 취임식에도 최재형이라는 인간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학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최재형 목사는 말이 목사지 실제로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돼야 마땅할 그런 사람인데 여하튼 그런 신분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를 2번 만납니다. 20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에 한 번 만나고 9월에 만납니다. 6월에 만나서는 향수를 선물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당시는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최재형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금년 총선에 좋은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작년 9월에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디올 백을 사가지고 서울에 소리가 이제 사서 줬지만은 그래서 이 몰카 공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이 백화점에 가서 그 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백에는 디올 백이 아니라 디올 파우치라 그래요. 그 파우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골프할 때 이렇게 골프공 넣는 조그만 게 가방 비슷한 건데 제가 오늘 끝나고 백화점 가서 디올 파우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다 찍을까 그러죠. 디올 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저렴해서. 명품 백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300만 원짜리 그러는데 여하튼 그것을 9월 달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공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 간 것이죠. 그래서 손목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장치해가지고 들어가서 녹취를 하고 촬영을 다 했단 말이죠. 요까지만 보면요. 일단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는데 물론 김건희 여사가 대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법상 주거 침입할 때 주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집만 말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사무실 이걸 다 주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학영 목사님의 당회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몰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갔다. 그건 뭡니까? 주거 침입이 됩니다. 목사님 주무시는 곳이 아니지만 그 사무실을 몰래 들어갔다. 다 주거 침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대리시험을 봐준 친구가 있어요. 대리시험을 봐준 사람이 대리시험장에 들어가서 대리시험을 봐줬으면 명백하게 주거 침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당한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들어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허락받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 침입죄가 명백하게 성립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최재형은요, 이 김영란법에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란법이 뇌물보도 형법상의 뇌물과 뭐가 다른가면요, 뇌물은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직무 대가라고 여러분 외워놓으셔야 돼요. 직무와 관련돼서 대가성이 있을 때만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을 때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좀 더 깨끗한 삶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은 취지가 뭔가면,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뭐 밥이라든지 이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상은 뭐냐? 공무원, 언론인, 교사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기회가 있을 때 저한테 뭐 선물하셔도 그 정도 가까운데 선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공천관리와 관련돼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자유통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인데 공천 관련해서 보냈다면 제가 바로 아깝지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교수를 그만뒀기 때문에 현직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만뒀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직무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공무원들에게 근데 3만 원까지는 이제 밥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상의 만남까지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최재형은요 왜 문제가 있냐? 누구든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일정 물건을 갖다가 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주거나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300만 원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최재형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제가 조문을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게 그 조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결론은 최재형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것이고, 두 번째 김영란법에 의해서 물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떨 것이냐? 김건희 여사는 김영란법에 보면요,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금품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그래야 이제 남편에게 주기 어려울 때니까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단 말이죠. 배우자도 그런 금품을 받지 말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요, 배우자가 받았을 때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겠죠. 그럼 배우자한테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어떤 물건을 받았으면 받은 그 자체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그 받은 선물이나 금품을 남편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공무원인 남편이 알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돌려주거나 반환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인도하면 남편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자가 줬는데 남편이 신고하지 않고 인마에 포켓하면 그는 김영란법에서 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고하거나 반환하거나 인도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강원도에서 교수였다, 그러면 누가 물건을 줬을 때 반환하려면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준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만. 근데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소속 기관 장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파우치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선물을 대통령 창고에다가 그 파우치를 갖다가 보관한 것입니다.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현행 김영란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파악해봐야 된다.
이 말은요, 애매하면서도 도리어 김건희 여사 마음을 두 번이나 파헤치고 가해한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는 뭡니까? 대략 여론인데, 여론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인데, 그건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김영란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그 가해자인 최재형이는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함정 취재나 또 함정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그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복통이 터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누구를 편을 드느냐? 김경률이가 뭐라 하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시겠지만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에서 처형됐을 때 이 왕비도 처형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수많은 책에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사치의 극치를 취했고, 두 번째는 사생활이 매우 문란한 여자라고 보통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치의 극치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엄청난 부자 집단이에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의 테레지아 여사, 400년을 지배한 합스부르크가의 딸이에요. 엄청나게 부자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치지만 그게 사치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식은 어떻게 되느냐? 앙뚜아네트는 지나친 사치와 지나친 사생활의 문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그 왕비를, 처형된 사람을 마치 김건희 여사인 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나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인간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면서 제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인간을 마포에다가 그러니까 이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컨대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잠을 주무실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열불이 나는데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 대상도 안 되고, 따라서 공천 전에도 선거 전에도 있을 수 없고 선거 후에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맞불을 놓자는 건 아니지만, 김정숙의 의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면서 검사가 수사를 못한 사건 아닙니까?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특검하자고 해야 되는데 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말을 못하냐 이 뜻입니다. 말을 분명히 잘했던 한동훈이가 입을 다물고 있거나 버벅대니까 더더욱 국민들은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 명품 파우치 문제도, 저 명품 백이란 말도 쓰고 있지 않은데, 명품 파우치 건도 근데 공작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망가뜨리고, 2022년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을 작년 11월 달에 공개했단 말이죠. 그 뭡니까? 금년 4월 달에 이 선거에 선전을 통해서 악용하겠다라는 계획적이고 음습한 이런 인간들인 것인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죄가 안 된다. 다만 최재형이는 현행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되어 오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지지가 가능한 것인데, 그 일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번 토요일날 묵상께서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한동훈 아웃이라고 하셨는데, 몰수히 우리가 행사에 참석해서 정말 국민들의 진정한 분노가 뭔지,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